무릎이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릎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어깨가 아프든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게 걷는 거다. 무릎 관절에도 영양 성분이 가야 되고요. 거기가 순환이 되려면은 결국 걸어 주어야 괜찮아진다. 그런데 조금 걸어 보시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처음에 걸을 때는 아플 수밖에 없죠. 비타민C를 먹을 때도 처음에 안 먹다가 먹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듯이 걸을 때도 역시 아픕니다. 등산도 안 가다가 가면 아픈 것처럼 걸을 때도 잘 안 걷다가 걸으면 무릎이 아프다. 나는 걸어보니까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안 걸어버리게 되면 영원히 못 걷게 된다. 그러니까 못 걷게 되면 대사가 안 되고 대사가 안 되니까 몸이 망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또 다른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땅을 보고 걸으세요. 그럼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니까 이 근육이 많이 긴장이 오지요. 그 다음에 뒤꿈치 보행을 또 안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충격이 발바닥뿐만 아니라 허리나 목으로 전달이 돼서 그럴 거예요. 허리나 목에 디스크라든지 관절염이 조기 올 수 있죠.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 목을 앞으로 빼고 걷는 자세는 대표적인 잘못된 걸음걸이로 무작정 많이 걷는 것보다는 제대로 잘 걷는 게 중요합니다. 왼쪽 발이 안짱으로 돌아갑니다. 상상도 못했죠. 그냥 넘어질 때 왜 얘는 이쪽 바지만 찢어지냐 그 생각만 했죠. 근데 많이 걸으면 아프지? 약간, 발바닥이 네, 아프지? 아파요. 아플 거야. 아니, 요새 계속 아파요. 아프세요? 네. 어디가 주로 아프시나요? 목하고 허리하고 그렇죠? 무릎하고.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이유가 걸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70% 정도가 비정상 보행을 걷고 있고 이런 그 비정상 보행은 70%. 피로돌 증가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퇴행성 관절염, 특히 요통이라든지 목의 통증,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걸음걸이를 바로 잡으면 건강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린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무릎을 약간 앞으로 내밀 때 안쪽 방향을 향하도록 넣어주시면 팔자 모양인 경진 씨의 걸음을 바르게 교정하고 보폭이 좀 짧으시니까 보폭을 조금 더 멀리 앞으로 뻗어주시는데요. 좌우 비대칭인 가연 씨의 걸음도 정상으로 교정했을 때 과연 통증이 사라질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6주 후 올바른 걸음걸이를 고친 두 사람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결과는 다 긍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도 걸어라. 그러면 세포가 춤을 춘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를 맞으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난 그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침에 양재천 10km 뛰고 산행 3시간 하고 랜방공원에서 한 2시간 하고. 올해 58인 이주선 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기 운동을 걸은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걷게 된 건 그 일이 있고부터였습니다. 13년 전 간암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그는 암과 4번 싸워 이겼습니다. 참 지독하다. 나도 지독하지만 병도 지독하다. 지독하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길게 살면 2달, 그렇지 않으면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솔직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 나이에 죽으면은 우리 딸애들 결혼식장이나 아들 장가갈 때 누가 딸애들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고 난 절대로 그런 피눈물을 자식들한테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로 투쟁한 거이다. 투쟁이래, 투쟁. 수술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였지만 가족을 위해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최소한의 치료만 받은 채 시작했습니다. 4번이나 암이 재발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꾸준한 걷기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200m도 못 걸었지만 하루에 200m, 250m,
270m, 300m 자꾸 걸다 보니까 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내가 살기는 그것뿐인 걸 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그는 건강을 되찾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검사 받으신 결과를 보면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시고요. 간이 다른 부위에 또 간암이 발생된 그런 소견은 전혀 없으셔서 현재는 매우 치료가 잘 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걷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도 걸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분은 간암이었잖아요. 하루에 200m도 못 걸었다, 300m도 겨우 걸었다 하다 보니까 500m도 걷더라. 병원에서 포기, 모든 사람이 포기를 하는 간암 말기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몸속에 들어있는 암세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원인은 산소 부족이다. 걷는 것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건데요. 허벅지 근육이 산소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결국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포도당하고 산소가 와야 됩니다. 몸속으로 산소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심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걷는 운동이기 때문에 산소는 많이 들어오지만 많이 쓰이지 않고 몸속의 산소량이 충분해진다, 풍부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암이 생긴 원인은 결국 산소 부족으로 인한 젖산 발생인데 그걸 막아준다. 장기에서 젖산이 생기는 것을 줄여줄 수가 있다. 허벅지에서 산소를 갖다 쓸 수 있도록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 가지는 발바닥 근육들은 균형 감각이 발달되어지도록 해주는 곳이잖아요. 발바닥은 뇌세포와 연결이 되어져서 내 몸을 제대로 지탱을 하려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면 뇌가 발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뇌가 활성화되어져 있으면 나의 발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지만 내 몸속의 장기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암 환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산소가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지 않느냐. 정기적으로 걷기 모임을 갖는 유방암 환자들. 현 모두 수술 전보다 건강해졌습니다. 걷는 힘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걸으면서 제가 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몸으로 몸의 세포가 깨닫는 것 같아. 그전에는 저리 걸어가지고 뭐 걷는 사람들 보면 저게 사실은 제가 뭐가 운동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안 걸었어요. 안 걸었고 이제 막상 제가 작년부터 걷게 되니까 얘 이렇게 좋은 운동을 왜 안 걸었을까. 평소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다는 이순우 씨. 어느 날 오른쪽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3기였습니다. 결국 가슴을 절개하고 8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8번. 그녀는 그동안 걷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차 2정거 정도 꼭 타야 되고 걷는 거는 뭐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제가 딴 건 참 절약을 다 하는데 택시비만은 아까운 줄 몰랐어요. 예, 걷는 게 원래 싫다 보니까. 그 후론 매일 8km씩 걷는다는 이순우 씨는 6년째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 걸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게 제가 걸어서 저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암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함께 그리고 염증을 증가시키는 물질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주당 4시간 이상 걸으면 유방암 발생 위험은 44%, 대장암 발생 위험은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운동하면 무엇이 좋아지길래 자꾸 운동을 해라라고 얘기를 할까? 거기에 답은 뇌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